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잊으려 해도 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이별하는 경우들을 보면 사실 비슷비슷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헤어짐을 고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서일 테고, 다른 경우로는 아직까지 마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얼굴을 봤을 때 함께 있을 때 좋기도 하지만 좋은 것과 별개로 우리의 성향과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오래갈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반 억지로 관계를 끝내는 경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별을 통보받는 입장이라고 해도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별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치도록 힘들고 그냥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라도 때를 써서라도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미련도 조금 남아있고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도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어서 그냥 꾹 참고 버티다가 괜찮아지는 경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후회하는 감정이 막 올라와서 붙잡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괜찮아지는 경우. 그런데 오늘의 주제처럼 누가 헤어지자고 했는지 상관없이 유독 잊으려고 해도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헤어진 시점부터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사람 생각이 났고, 심지어 매일같이 그 사람이 내 꿈에 나온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도 잘하고 내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 지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훅훅 그런 감정의 후폭풍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쓰리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나에게 너무 헌신해줬던 사람이라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 누구보다 나를 많이 믿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라서 잊혀지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서 나 또한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별 통보를 했는지 상관없이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단숨에 상대를 잊는다는 게 더 비현실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유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미련이 남는 건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련이 남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미래까지 그렸던 사람이라서 미련이 남는 거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그려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고, 이렇듯 미련이 남고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이유로 구분 지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완전히 끝난 사이일수록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미칠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저 아직까지는 내가 이별 후에 누군가를 잊기는 너무 힘든 시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또 아직까지는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벗어나기 힘든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상대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배가 부를 거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배가 고프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소화기관을 거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연애를 하다가 솔로가 되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누구나 당연히 사랑하는 감정, 설레이는 감정 다시 느껴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별 후에 아직까지 그러한 감정을 겪어본 적이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동안 워낙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고 자신감 상실로 인해서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앞으로도 내가 사랑을 못할 것 같다 라는 절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꾸 전 사람을 끌어다가 생각을 하고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분명히 행복할 텐데, 이러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 나의 상황이 큰 미련을 만든다, 그리고 나의 상황 때문에 과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미화시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나의 현재 상황이나 주변 상황, 환경들을 바꿀 의지, 열정, 성실함만 있다면 실제로 웬만한 이별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마음의 용기를 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별을 극복하고 마음을 잘 회복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내 의지로
빠르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어떠한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크고 작게 환경이 바뀌는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는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전 연인들을 나도 모르게 잊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은 시간이 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많은 분들의 연애 사연을 접하면서 보게 되는 장면인데 헤어지고 전 연인과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재회를 해서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연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내가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끝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울증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까지 동반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저도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1년, 2년이 지나서는 가끔 이런 분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이 카톡 사진을 들여다보곤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새로운 사람과 만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막 뛰어놀고 다니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경험한 사연들과 결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항상 나의 삶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